안녕하세요. 코인하는 몽키입니다. 오늘의 코인 뉴스입니다. 자, 요즘 같은 시장 흐름, 제대로 된 감 하나만 있어도 수익률은 완전히 달라지죠. 자, 근데 문제는 진짜 방향을 보는 사람은 거의 없다는 거예요. 자, 뉴스는 넘치고 분석은 많은데 대부분 결과만 따라가고 있어요. 자, 지금 시장에서 중요한 건 선제적 흐름을 읽을 수 있는 눈이죠. 자, 근데 XRP 지금 많은 사람들이 헷갈려 합니다. 자, 소송이 끝났다고 다 해결된 게 아니고 ETF가 나온다고 무조건 오르는 것도 아니죠. 자, 그렇다고 무작정 떨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핵심은 지금 흐름이 어디로 몰리고 있는가 이걸 아는 거예요. 오늘 제가 준비한 이 흐름은 단순한 뉴스 정리가 아니라 정책 변화부터 기관의 움직임, 실제 유동성 확장까지 한 줄로 깨는 구조예요. 하나하나 연결해서 보면은 지금 XRP가 단순히 반등을 노리는 게 아니라 시장을 리셋하는 쪽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걸 알게 되실 겁니다. 자, 그럼 오늘 이야기 어디서도 쉽게 볼 수 없는 시선으로 한번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먼저 부탁드리고요. 좋아요는 꼭 좀 부탁드립니다. 자, 그리고 밑에 더보기 있습니다. 클릭하시면 링크로 들어오실 수가 있어요. 이 파란색 링크를 클릭하셔야 돼요. 클릭하시면 전화번호랑 관심 있는 코인을 적으신 다음에 클릭 버튼까지 누르셔야 돼요. 근데 전화번호를 누르지 않으시거나 클릭 버튼을 누르지 않으셔도 저희가 따로 링크를 보내드리지 못해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금전 요구 일절 없습니다. 100% 무료인데 사칭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100% 무료라는 점만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성장 가능성이 높은 코인 정보를 제공하고 매수 매도 타이밍, 초보자도 쉽게 따라올 수 있는 투자 전략을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차트 분석부터 트렌드 예측까지 깔끔하게 정리를 해서 공유방에 저장해 놨으니까요. 바로바로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또 있죠. 무료 전자책입니다. 코인의 기초부터 심화까지라는 주제인데요. 목차를 보시면 기본편, 보조지표편, 심화편, 실전편, 주요 경제지표가 있습니다. 자, 이동평균선이나 거래량 패턴 분선, 볼린저 밴드, RSI, MACD, 엘리엇 파동 이론 같은 또 피보나치 되돌림도 있죠. 처음 하시는 분들은 좀 차트 보시는 걸 좀 어려워하세요. 그래서 차트에 대해서도 굉장히 디테일하게 설명이 되어 있고요. 자, 이거를 보시면서 한 10분 정도에서 하루에 15분 정도만 공부를 하시면은 어느 순간부터 그 용어라든지 차트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귀에 쏙쏙 들어오실 거예요. 여기가 좋은 게 특히 초보 투자자분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이런 차트 분석도 좀 공유방에서 간단한 영상이나 실시간 도움을 받으면서 공부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혼자 하면 막막한 부분도 방에 들어오시면은 너무나 쉽게 이해가 되시고 또 모르시는 거 바로바로 질문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셔서 이제 무료 전자책은 달라고 하시면은 저희가 바로바로 드리니까요. 이 링크 클릭하실 때는 꼭 전화번호랑 관심 있는 코인 꼭 적으셔서 전송 꼭 누르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저희가 링크를 보내드릴 수가 없습니다. 자, 지금까지 시장이 답답했던 이유 딱 하나 있죠. 정책이 막고 있었기 때문인데, 자, 수많은 프로젝트들이 기술도 있고 자금도 있는데 미국 규제가 지금 애매하게 걸려 있으니까 시장 전체가 좀 주저앉았었던 거예요. 자, 근데 이걸 정면에서 흔든 인사가 나왔습니다. 자, 바로 트럼프가 새로 지명한 SEC 위원장 폴 애킨슨인데, 자, 이 사람은 확실하게 좀 선을 그었죠. 나는 갠슬러처럼 하지 않겠다. 자, 블록체인은 억제 대상이 아니라 육성을 해야 할 대상이다. 자, 이 발언 그냥 정치적 수사로 듣지 마시고요. 그가 청문회에서 직접 말한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이거 단순한 말잔치가 아니에요. SEC 수장이 바뀌면 규제의 기준 자체가 바뀌게 되는 겁니다. 자, 특히 XRP처럼 이미 법적 리스크를 절반 이상 털어낸 이런 프로젝트는 이제 완전히 다른 길로 갈 수 있다는 뜻이죠. 그리고 지금 많은 사람들이 ETF가 언제 나오냐, 기간이 언제 들어오냐, 이것만 보고 있죠. 자, 근데 그 전에 봐야 할 거는 바로 이런 정책 프레임의 변화입니다. 자, 이게 없으면 어떤 기술도 시장에서 꽃을 피울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제 그 판이 바뀌기 시작을 한 거고요. 이 타이밍에서 왜 제가 공유방 이야기를 드리는지 아마 좀 감이 오실 거예요. 자, 이런 변화는 기사 하나로 안 보인다라는 거예요. 하나하나 조각을 맞춰야 흐름이 보이고 흐름이 보여야 타이밍을 잡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정책 변화가 실제 XRP에 어떤 영향으로 이어지고 있는지 이것도 한번 살펴볼 건데, 자, 조금 전에 이 정책의 큰 방향이 바뀌고 있다는 말씀 드렸죠.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XRP는 그 변화의 정중앙에 있는 자산입니다. 자, 얼마 전에 SEC와의 법적 분쟁이 사실상 마무리됐죠. 리플이 5천만 달러, 자, 우리나라 돈으로 670억 원 규모의 합의금을 내고선 기관 대상 XRP 판매 관련 소송을 좀 종결을 시킨 건데, 이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 자, 이제부터는 XRP를 기관에 직접 판매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라는 거죠. 자, 그동안 규제 리스크 때문에 기관이 이 XRP에 접근하지 못했죠. 하지만 이제는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다라는 거죠. 단순히 소송이 끝난 게 아니에요. 제도권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첫 관문을 통과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자, SEC가 직접 물러나고 리플도 제도적인 방식으로 기관 자금을 유치할 수 있게 됐다는 건데,
이게 얼마나 큰 의미냐면요. 지금까지 기관 코인으로 분류됐던 이더리움, 그다음에 비트코인 같은 자산들만 특정 ETF 펀드에 포함됐던 이유가 바로 이 법적 명확성 때문인데, 자 이제 XRP가 그 문턱을 넘은 겁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은 이걸 단순한 호재로만 받아들이면 안 돼요. 이거는 구조가 바뀌는 겁니다. 앞으로 어떤 변화가 이어질지, 기관들이 실제로 XRP에 접근하기 시작을 한다면 결국 XRP의 유동성 구조 자체가 리셋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개인이 거래소에서 사서 움직이는 구조가 아니라 기관이 블록 단위로 매입하는 구조로 바뀐다라는 거죠. 자, 그럼 다음은 XRP 쓰임새가 더 넓어질 수밖에 없겠죠. 정책 흐름, 법적 환경이 바뀌었으면 이제는 실제 실사용 사례가 어떻게 확장되고 있는지 체크해 볼 필요가 있는데, 우리가 코인을 볼 때 기대감만으로 움직이는 자산과 실제로 현장에서 쓰이면서 올라가는 자산이 전혀 다르죠. 자, 그런데 XRP는 그 현장에서도 자 움직이고 있어요. 얼마 전에 리플이 아프리카의 대표적인 핀테크 기업 치퍼캐시와 파트너십을 맺었다는 소식도 나왔었죠. 근데 그냥 협력 수준이 아니에요. 실제 국제 송금을 XRP 기반으로 연결하겠다는 그 계약인데, 치퍼캐시는 아프리카의 9개국에서 500만 명의 이상의 사용자를 가진 결제 기업입니다. 자, 이들이 리플의 기술을 채택을 해서 XRP를 활용한 국제 송금 네트워크를 본격적으로 가동하기 시작했다라는 건데, 자, 말 그대로 이제는 XRP가 그냥 거래소에만 머물러 있는 코인이 아니라 현지에서 진짜 돈을 이 대신 움직이고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 정책이 바뀌었고 법적인 장애물이 사라졌고 기관 진입도 시작이 됐는데 실제로 사용되는 프로젝트가 없다? 자, 그러면 시장은 반응을 안 할 거예요. 기대감만 있다가 끝나는 겁니다. 하지만 XRP는 지금 실사용 수요가 실시간으로 늘어나고 있고 그게 규제 명확화와 함께 맞물리면서 시장에서는 이건 진짜 뭔가 된다, 이런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거 시작에 불과합니다. 이 치퍼캐시와의 이 계약은 아프리카에서의 첫걸음일 뿐이고 리플은 이미 중동, 그 다음에 아시아, 유럽, 여기까지 확장 전략을 세우는 상태죠. 자, 이제 시장이 진짜 주목해야 할 거는 이 흐름이 얼마나 빠르게 퍼지느냐, 그리고 기관들이 이 사용 기반을 어디까지 끌어올리느냐, 이거예요. 자, 흐름 보이시죠? 지금까지 우리가 본 걸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 정책이 바뀌고 기관 문이 열리고 실제 사용자가 나오고 있다는 거. 자, 이쯤 되면 시장은 방향을 잡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걸 실제로 느낀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한다는 거고요. 자, 그리고 시장에는 수많은 분석가들이 있고 하루에도 수십 개씩 이 코인이 간다, 저 코인이 뜬다, 이런 얘기도 쏟아지죠. 자, 근데 그중에서 진짜 의미 있는 말은요, 흐름을 꿰뚫고 있는 사람의 확신에서 나옵니다. 자, 이번에 눈에 띈 거는 암호화폐 분석가 다크 디펜더의 말인데,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사람들은 결국 XRP가 그 코인이라는 걸 받아들이게 될 것이다, 이 발언 그냥 팬심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트레이딩 기반 분석뿐만이 아니라 XRP의 규제적 위치, 금융 시스템과의 통합 가능성까지 종합적으로 보면서 이 결론에 도달을 한 거예요. 자, 보세요. XRP는 이미 SEC와의 소송을 마무리했죠. 그리고 ETF 이것도 검토 중에 있죠. IMF, 스위프트, 패드나우 같은 글로벌 결제 인프라와의 연결 가능성도 꾸준히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XRP는 더 이상 민간 코인이 아니라 공공 시스템과 연결되는 코인으로 재편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아무리 시가총액이 크더라도 공공금융 시스템과 직접 연결되는 구조는 아니에요. 자, 그 반면에 XRP는 글로벌 유동성 브릿지라는 개념 아래 실제 송금 결제, 유동성 제공까지 들어가는 구조로 설계되어 있어요. 자, 이러니까 이 분석가의 말은 단순히 XRP가 좋아요가 아니라 구조적으로 XRP 외엔 대안이 없다라는 뜻에 가까워요. 자, 그래서 사람들은 결국 이거를 인정할 수밖에 없다, 이겁니다. 자, 지금 이걸 듣고 계신 여러분들도 아마 좀 비슷한 생각을 하실 거예요. 내가 너무 일찍 눈치챈 건 아닐까? 근데 아직은 시장이 몰라주는 것 같은데, 근데 원래 모든 시작은 그런 감정에서 출발합니다. 진짜 중요한 건 시장이 전부 따라오고 나서가 아니라 앞서 본 사람들이 먼저 움직일 수 있느냐는 거죠. 자, 근데 지금 시장이 흔들리고 있어요. 바로 어제 수치상으로 꽤 충격적인 일이 있었죠. XRP의 시가총액에 하루 만에 7조 원 이상이 증발을 했어요. 지금까지 좋은 흐름만 봤죠. 정책이 바뀌고 기관 진입이 가능해졌고 실제 사용처도 늘어났습니다. 근데 시장은 항상 그렇게 그 논리대로만 흘러가진 않아요. 바로 어제 시가총액이 무려 7조 원 정도가 되는데 정확히 7억 달러가 증발을 했습니다. 가격도 하룻밤새 급락을 했고 분위기도 싸늘해졌어요. 많은 사람들이 묻습니다. 이거 무너진 거냐? 자, 근데 여기서 한 번 더 생각해 볼 게 있죠. 왜 지금 이 타이밍에 이런 급락이 나왔냐? 정말 아무 이유 없이 빠졌냐? 아니면 이건 누군가에게 다시 매집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주는 기회냐?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XRP는 현재 기술적으로도 중요한 지지선인
2.22달러 이 부근에서 움직이고 있어요. 만약 이 구간이 무너지면 심리적 마지노선인 2달러 초반까지도 밀릴 수 있다라는 분석도 있는데, 하지만 반대로 이 자리를 지키면서 버텨낸다면 기관 매집이 본격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지점이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실제로 시장 분석가 알린 마르테니즈는 XRP가 3달러를 돌파할 경우에 현재 차트상 불안 요소였던 이 헤드앤숄더 이 패턴이 완전히 무효화되면서 상승 전환 신호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분석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위기와 기회가 좀 맞물리는 전형적인 중간 지점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또 있잖아요. 그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 이슈로 인해서 선반영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이럴 때 투자자들이 가장 흔들립니다. 왜냐하면 시장은 공포를 만들어내서 약한 손을 털어내고 그 자리를 강한 손이 채워가거든요. 자, 그래서 이런 타이밍에는 단순히 이렇게 떨어졌다, 이런 게 아니라 이 흐름이 어느 쪽으로 전환되느냐를 보는 감각이 더 필요합니다. 그래서 XRP가 단기적으로 밀릴 수는 있어도 지금까지 이 봐온 흐름을 보면은 완전히 무너진 구조는 아니라는 게 좀 더 중요한 포인트죠. 자, 그리고 지금부터는 단순한 차트를 넘어선 시장 내 심리와 움직임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시점이에요. 자, 그리고 이 며칠 전에 미국 한 뉴스 방송에서 XRP의 가격이 실시간으로 갑자기 21,000달러를 튀는 장면이 포착이 됐었는데, 자, 물론 오르죠. 자, 근데 실제 시장가는 그때도 2.2달러였습니다. 근데 이상하죠. 이런 일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에요. 작년 6월에도 트레이딩뷰에서 XRP 가격이 9,800달러를 찍은 적도 있었고요. 11월 달에는 바이낸스에서 한 5,700달러까지 튀었던 그런 사례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게 단순한 시스템 오르냐? 저는 이거를 이렇게 봐요. 시장은 항상 먼저 상징을 던진다. 그게 꿈이든 차고든 결국 사람들이 상상하는 미래가 먼저 실수처럼 튀어나올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XRP가 실제로 21,000달러를 찍는 날이 올지 안 올지는 모르죠. 근데 중요한 건 시장이 그렇게 상상할 정도로 이 자산에 뭔가 있다라는 것. 지금까지 보셨죠? 정책은 바뀌고 제도권 문은 열렸고 실상은 확장이 되면서 분석가들은 구조를 읽고 있었고 시장에서는 공포와 기회가 동시에 움직였습니다. 자, 이거 단순한 가격의 문제 아니에요. 이건 흐름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 흐름을 정확하게 읽을 수 있다면 그 어떤 불확실성 속에서도 내가 지금 뭘 해야 할지 명확해지는 순간이 반드시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걸 저는 기사로만 던지지 않고 이 흐름을 좀 이어서 보여드리는 거고요. 단순한 정리나 이 요약이 아니라 이 안에 있는 구조와 방향을 읽을 수 있게 해드리려고 해요. 자, 그리고 지금처럼 시장이 요동치는 시기일수록 이 흔들리는 정보가 판을 읽는 사람들과 함께 움직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시점에서 많은 분들이 자연스럽게 저희 공유방으로 들어오시는 이유도 그거예요. 감으로 맞히는 게 아니라 이 흐름을 좀 같이 보는 사람들과 연결되기 위해서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제가 항상 마지막에 말씀드린 내용이 있는데, 차트는 흔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의 마음까지는 흔들려서는 안 된다. 자, 우리의 목적지는 더 위에 있죠. 이 목적지까지 가기 전까지 이 모든 요소들은 항상 뭐라고 했죠? 소음에 불과하다. 자, 이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자, 그리고 처음 오신 분들에서 다시 한 번 더 안내드리고 마무리할게요. 밑에 더보기 있습니다. 클릭하시면 이 링크를 통해서 공유방에 입장이 가능한데요. 원하는 정보를 선택 후에 번호를 남겨주시면 됩니다. 여러분,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건 정확한 정보와 빠른 실행입니다. 시장에서는 5분 차이가 수익과 손실을 결정짓는다는 그 사실 다들 느끼셨을 겁니다. 공유방에서는 단순히 뉴스를 모아주는 것이 아니라 핵심 포인트 요약, 그 다음에 실시간 전략 제공, 즉각적인 피드백, 이 모든 것을 한 곳에서 가장 빠르게 제공합니다. 거기에 무료 전자책도 필요한 분에 한해서 제공하고 있는데요. 초보자도 이해할 수 있는 투자 필수 요소를 모두 담았습니다. 코인의 기초부터 심화까지란 주제인데요. 목차는 기본편, 보조지표, 심화편, 실전편, 주요 경제 지표편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 세부 내용으로는 이동평균선, 거래량, 패턴 분석, 그 다음에 볼린저 밴드, RSI, MACD, 엘리엇 파동이론, 피보나치 되돌림까지 코인을 할 때 이 필수적인 요소와 차트 분석 등을 통해서 중급 이상은 충분히 올라가실 수 있고요. 처음 하시는 분들이 막막해 하셨던 부분은 이해의 단계를 넘어서 투자를 하는 중요한 안목이 높아졌다는 걸 느끼실 겁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실시간 강의와 해외 트레이더들의 최신 정보를 바탕으로 한 이 전략까지 모든 것을 여러분들께서 함께 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고민할 시간에 이미 기회는 빠르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시장 변동성을 활용한 실시간 대응 전략, 중요한 투자 포인트 요약, 여러분만을 위한 특별한 지원, 지금 바로 이 링크를 클릭하고 무료 전자책을 받아보세요. 그리고 공유방에서 저와 함께 더 효율적이고 성공적인 투자를 만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더 나은 투자 미래, 이제 한 걸음만 남았습니다. 지금 바로 행동하세요. 감사합니다.